자, 문제 볼게. 자, 일단 우리 거기 뭐 볼 거냐면, 자, 119번을 볼 거야. 자, 119번을 볼 건데, 자, 지난번에 우리 2차 방정식 그 작성하는 거랑 연관돼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적당히 한번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자, 문제 보시죠, 일단. 자, 119번인데,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다. fx는, 자, 0이란 이 방정식에, 자,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했어. 자, 이 녀석 두근이 알파랑 베타고, 자,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 기본적으로 이래요. 지금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건 4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f의 2x 더하기 1은 0에, 자, 이 녀석의, 자, 두근의 합을 구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일단 첫 번째 푸는 방식인데, 자,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통해서 요 방정식의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네가 알파랑 베타니까 이거 갖고 fx를 적당히 작성을 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적당히 작성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지금 fx가 내가 이랬잖아. 근을 제시한 경우에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능하겠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자,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우리가 적당한 녀석을, 자,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자, 요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뭘 하는 거야? f의 2x 더하기 1만 쓰면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얘를 갖고서 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f의 2x 더하기 1이란 f의 2x 더하기 1이란 용식은요, 요 x 자리에 2x 더하기 1만 들어가니, 자, p 곱하기 2x 더하기 1 빼기 알파, 그 다음에 2x 더하기 1 빼기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니는 0이란 방정식에 해라는 건요, 어차피 니가 0이든가 니가 0이 된 x값을 찾으면 그만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그럼 내가 이 방정식에 여기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을요, x1, x2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 x1, 2는요, 자, 내가 얘를 풀어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 x는, 자, 다시 요게 0 된 x값을 쓰는 거야. 2분의 뭐가 돼요? 알파 빼기 1 또는 2분의 베타 빼기 1. 그럼 내가 뭔가 얘를 하나 x1이라고 하면 얘를 x2라고 지정한다 한들, 네, 딱히 문제는 없겠죠. 그럼 두근의 합이니까 니들 둘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자, 니들 둘을 더하면 되니까 그 x1 더하기 x2는요, 제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되겠지.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자, 얘 두근의 합은 1이 될 거야. 자, 일단 요게 첫 번째 풀이야. 자, 지금 여기서, 자, 네 조건이 있는 걸 통해서요, 자, 우리 2차 방정식 작성을 배웠잖아. 작성을 해놓고, 자, 요 식을 건드리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자, 요게 니네가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 생각은요, 자, 잘 봐. 두 번째. 자, 이걸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우리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fx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상태에서, 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f의 2x 더하기를 0으로 만드는 값,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x1, 2라고 하자. 얘랑 똑같이 1, 2라고 했을 때 x1 더하기 x2가 궁금하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자, 요 풀이는요, 뭐랑 같은 과정이 될 거냐면은, 잘 봐. 자, 지금 이 겉에 있는 f라는 애 입장에서는요, 내 속 안에 있는 게 요 x라는 애가, 자, 내 속 안에 있는 게 알파이거나 베타이면 나는 0이 됩니다 라고 준 거야. 그지? 자, 다시 여기서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겉에 있는 f 입장에서는 내 속 안에 있는 게 요 자리가 알파나 베타가 되면은 0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x1, 2 있잖아. 그게 요 자리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알파 또는 베타가 될 거란 얘기야.
일단.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까지 이해해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잘 봐. 그럼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x1 들어가도 알파고요. x2 들어가도 알파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 방정식이 봐봐. 이 겉에 있는 f란 애가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값도 당연히 서로 다른 둘이 돼야 돼. 그치? 왜냐면 자 지금 봐봐. 요 안에 있는 2x 더하기 1이라는 애를 생각해 보면은요. 얘는요. 우리가 자,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웠잖아. 2x 더하기 1차 함수는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죠. 다시 이게 무슨 소리냐면 2x 더하기 1이라는 애를 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게 2x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가 2x 더하기 1이 가질 수 있는 값인데 얘가 모든 실수값을 다 갖죠. 그러면 네가 알파일 때 성립하고 베타일 때 성립할 건데 그럼 2x 더하기 1은 분명히 알파인 순간도 있고 베타인 순간도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네가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거니까 이 녀석이 갖는 y좌표 중에 반드시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서 이런 상황이 생기겠지. 여기에 x1 들어가고 x2 들어가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가 될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 갖고 다시 생각해보면 그럼 2 곱하기 x1 더하기 1 그다음에 2 곱하기 x2 더하기 1이 있으면 하나가 알파로 치면 나머지 하나는 베타라고 지정을 하는 게 그닥 무리가 없는 상황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자 얘가 4라는 얘기니까 내가 이들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2 곱하기 x1 더하기 x2 더하기 2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니까 4니까 난 이제 x1 더하기 x2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2를 넘기고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같은 이유로 x1 더하기 x2는 1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19번인데 자, 일단 내가 이 문제를 여기에다 배치했던 의도는요. 네가 두 근으로 주어졌을 때 작성을 하고 접근을 해보자 라고 했었던 거고 내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다면 나는 그냥 이 생각을 이용해서 빨리 해결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할 줄 알면 되는데 일단 이게 2차 방정 작성에서 우리가 어제 남겨놓았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또 해볼 건데 자 120번이야.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2차 식을요.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자, 일단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인수분해는요.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룰이 있어 실은.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인수분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인수분해하기로 하냐면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기로 약속 아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니네 예를 들어서 이럴 거 아니야. 다시 개수를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기로 해요. 네. 자,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x제곱 빼기 4를 인수분해한다고 하면 얘는 x 더하기 2 곱하기 우리가 x 빼기 2로 인수분해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 x제곱 빼기 3을 인수분해한다면 더 하지 않지. 근데 얘도 실은 합차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3은 루트 3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기를 우리가 x 더하기 루트 3, x 빼기 루트 3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단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자, 봐봐. 얘는 실수란다. 미안.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했지만 얘는 무리수 범위까지. 그러니까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요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이랬잖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자라는 거는 대략 어떤 식이냐면 얘를 또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우리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1은 0이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요 녀석을 인수분해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이게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니를 0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럼 니 다시 보자고요. 그럼 니는 x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합차를 쓰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얘가 이제 어느 범위에서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는 이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으니, 자, 그럼 이제 이 행동을 잘 하지 않는데 문제 4라고 하니까 이제 가볍게 한 번 더 해볼게. 이런 생각이다. 자, 이제 자, 개수의 범위를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주는데, 자, 별거 아니야. 되게 쉬운 얘기야. 잘 봐.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여기다 하나의 생각만 더 더하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저기서 했던 거랑 똑같아. 저기서 했던 거랑.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해가 뭐 실수가 됐건 허수가 됐건 알파랑 베타라고 해본다면 여기 있는 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a 곱하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쓰는 건 지장이 없겠지. 그럼 우린 인수분해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2차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0이란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구한 다음에 니를 이용해서 인수정리 써서 써주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니는 이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보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은 0을 x제곱 빼기 자 4x 더하기 6을 자 얘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 녀석을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란 얘기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요 범위에서 실수 범위 혹은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그렇지? 해보면 알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0이 되는 x값을 먼저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내가 얘가 0이 되는 x값은요. 내가 풀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근해 공식을 써도 되고 뭐 완전제곱 이용한 풀이를 해도 되고 자 일단 근해 공식 쓸까? 그럼 x는 0 2분의 자 4 풀마 루트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다시 2분의 4 풀마 자, 루트 마이너스 20이지? 루트 마이너스 20인데 우리 이것도 앞에서 했잖아. 자 루트 마이너스 20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루트 20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고 네가 i라고 했죠. 얘는 2루트 5죠. 그러니까 얘가 2루트 5 i가 된단 말이야. 이 자리가. 그럼 내가 이 녀석을 다시 쓰면은 2로 약분을 해주시면 2 풀마 루트 5 i가 되지. 그럼 니는 0의 두 근이 얘야. 그러면 나는 x제곱 x제곱 빼기 자 4x 더하기 6을 인수분해한다 라고 쳐보면요 계산 틀린 거 아니고 여기 계산 틀렸다 그지? 에이 이거 보니까 잘못했네. 미안. 여기 고칠게. 같은 방법으로 해야지. x는 루트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2 풀마 루트 2i로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요 x제곱 마이너스 자, 4x 더하기 6을 인수분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능하겠네. x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i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i를 써주면 이게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빼기 2 빼기 루트 2i 그 다음에 x 빼기 2 더하기 루트 2i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요건 알아두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이 인수가 됩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받아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121입니다. 자, 요거는 좀 별표를 쳐주는 게 좋아. 좀 상당히 중요한 얘기 중 하나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 그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합곱을 알기 편한 상태와 그죠? 합곱을 알기 편한 상태와 각각의 근이 주어지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또 해볼게. 121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자, 일단 적당히 써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일단 3은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요런 게 조금 달라진단다. fx가 아니지? 2차식 fx가 f의 알파는 f의 베타는 4를 만족하고 이때 이제 fx x제곱 계수가 1일 때 자, fx는 x제곱 계수가 1인 2차식일 때 자, 2차식일 때 f2를 구하여라. 완전히 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는 아니거든. 자, 근데 이게 자,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녀석을 봤을 때요. 어떤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괜찮냐. 자, 요 상황의 해석이 일단 이렇게 들어가야 돼, 니네가. fx는 자, 4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자, 이거 몇 차 방정식이겠어요? 2차 방정식이겠죠? 네. 그쵸? 2차 방정식 맞죠? 자, 이 녀석의 두근은요. 뭐랑 뭐가 돼요? 알파랑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두 근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지난 시간에 이런 예를 들어줬잖아. 인수정리를 쓸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인수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요 녀석과 관련된 식이 x 빼기 알파랑 베타를 인수로 갖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4를 넘겨줘야 돼요. 왜?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데 우변이 0이 되게 성립해줘야 되잖아. 자, 그래서 얘가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게 맞단다. fx 빼기 4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여기다 알파 넣으면 0 되고 베타 넣어도 0 되지. 그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식이요. 뭘 인수로 가져요?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자, 인수로 갖는다라고 요 해석이 나오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표현을 보고서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문제 상황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좀 필요해. 자, 그러면 이젠 진짜 별게 아니네. 자, fx 빼기 4가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1이기 때문에 얘가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가 되겠지. 그럼 내가 궁금한 fx라는 애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더하기 몇이 되겠습니까? 4가 될 겁니다. 자, 끝난 게임이에요. 왜? 나 얘만 찾으면 끝나는 게임인데 잘 봐. 니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는 다시 똑같이 생각해 보기를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0 되고 여기다 베타 넣어도 0 되는 거잖아. 그 얘기는 x제곱 빼기 4x 빼기 3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질 거란 얘기로 읽히는 겁니다. 너희가. 자, 그렇기에 네 자리가요. 얘랑 같은 녀석이겠죠. 그래서 fx를 다시 써주시면 fx는 x제곱 빼기 4x 빼기 3 더하기 4가 된다.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 되죠. f2를 구해야 되니까 f2는 그냥 가볍게 계산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요 작성까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나. 자, 일단 요거를 잘 봐두시고 자, 이제 2차 방정식 일단은 우리 첫째 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해줄게. 자, 앞쪽으로 넘기면은 그 내용 설명 있는 부분에 2차 방정식에 자, 켤레근 정리라는 내용이 있을 거니까 자, 일단 얘를 하나 보십시다. 자, 일단은 내가 여기서 정확한 증명은요 교재에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쪽이 좋고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니까 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증명을 읽어줘야 돼.
그럼 나는 그냥 니네를 납득만 시켜줄게. 알았지? 납득만 시켜줄게. 자, 일단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 자,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아니, 뭐 한 거야? 방정식인데.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란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자,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b, c 모두가, 그리고 모든 개수가 a, b, c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유리수일 때. a, b, c가 다시 유리수이면 그때는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자, 무리수 켤레근을 갖습니다. 그럼 내가 얘를 적당한 형태로 한번 써줄게. 자,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p 더하기 루트 q, 그 다음에 p 빼기 루트 q. 자, 그리고 여기서 단서를 달기를 이렇게 달 거야. 단 p는 유리수, 그 다음에 루트 q가 무리수. 자, 이렇게 달 거야. 자, 그러면 왜 이게, 잘 봐. 이거 좀 정확히 잘 봐야 되거든. 이게 왜 이런 단서가 붙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a가 0이 아니다라는 단서는 내가 2차 방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유리수라는 조건이야.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잖아. 다시 증명은 내가 책에다가 정리해 놓았다고 했으니, 네. 일단은 여기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해를 시켜줄게. 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래. 근과 계수의 관계로 보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자, 근데 지금 요 켤레수인 두 무리수가 있으면은 두 근의 합은 무조건 뭐가 돼? 2p가 되면서 얘가 무슨 수가 나와야 돼요? 얘가 유리수죠. p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각각이 유리수여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똑같이 또 해보자고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자, 니랑 니랑 곱하면요, p제곱 빼기 q인데, 됐어? 여기서요. 당연히 루트 q가 무리수인데 여기서 당연히 q는 유리수여야겠었겠지, 우리? 그치? 루트 안에 또 루트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가 다루진 않았을 테니,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요것도 생각해보면 유리수 빼기 유리수니까 유리수란 말이야. 그래서 개수가 각각이 다 유리수가 되어야지 무리수의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래서 요걸 하나 정확히 알아줘야 된다. 자, 다시. 그러면 일단 하나 더 얘기하고 그 다음 가보죠. 그럼 같은 이유로요. 자, 여기서요. 이제 A가 0이 아닌 건 안 쓸게. 귀찮으니까. A랑 B랑 C가요. 자, 실수여야지. 실수이면 그때는, 자, 허수인 근을 가질 때, 허수인 근을 갖는다면, 다시 허근이,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갖게 된다면, 네, 다시 씁시다. 이 방정식이 허근을 갖게 된다면, 허수인 근을 가는데 그 복수수인 근을 간다면, 이때 그때 그 두 근은요, 내가 하나 써볼게. p 더하기 qi, 나머지 하나는 p 빼기 qi, 이렇게 켤레 복소수인 두 근을 갖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도 pq는 내가 실수라고 해야겠지.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얘도 똑같아.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해하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니랑 니를 더했을 때 2p가 되고요. 자, pq 실수니까 얘 실수겠지? 그러니까 ab 실수여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a분의 c는요. 네, 두 근의 곱이니까 곱해보시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므로 니도 실수가 돼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요 관계가 있을 때 니네는 켤레근 정리를 씁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이럴 거란 얘기야. 자, x제곱 더하기 나한테 px 더하기 q는 0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제시를 해줬는데, 자, 여기서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만약에 이랬다고 쳐보자.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일 때,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2일 때, 자, p랑 q를 구하세요. 자, 근데 이렇게 조건을 푸는 거야. 유리수 p와 q라고 한 거야. p랑 q를 구하시오라고 하잖아. 자, 만약에 이 상황을 제시한다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니는 0의 한근 1 더하기 루트 2예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유리수 PQ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니네는 다른 한근이 1 빼기 루트 2겠군요 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 무슨 조건이 붙어서요? 유리수 조건이 붙어서요. 괜찮니? 자, 만약에 두 번째, 만약에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이라는 방정식에 한근이 이번에 이랬다고 쳐볼게. 5 빼기 i일 때요. 자, 실수 pq를 구하세요 라고 했다 쳐보자. 자, 실수 pq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실수 pq라는 조건 때문에 다른 한근이 5 더하기 i라고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근데 지금 얘를 쓰기 위해서 분명히 이랬다. 니의 한근이 너예요 라고 한 다음에 PQ가 유리수라고 했고 X제곱계수가 1이니까 또 유리수지? 개수가 유리수니까 무리수인 근을 가졌으면 다른 한 거는 그 무리수의 켤레인 숫자가 근이 된다는 얘기야. 같은 이유로 니의 한근이 5 빼기 i예요. 이것만으로 니가 5 더하기 i예요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니 개수가 1이고 실수 PQ잖아.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다른 한근을 5 더하기 i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가령 니네 문제에서 이 첫 번째 케이스만 유리수 PQ라는 조건이 없었잖아.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다면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2인 걸로 다른 한근을 절대로 우리는 1 빼기 루트 2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때는 x에다가 1 더하기 루트 2를 대입해야 되는 거다. 뒤에 예제 넣어놨으니까 그때 확인을 할 거거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두 근의 합곱이 유리수가 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두 근의 합곱이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나머지 한 근이 켤레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 1 더하기 루트 2가 근인 방정식은요, 이런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뭐해서 x 빼기 3 이런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한 근은 1 더하기 루트 2지만 다른 한 근은 3이 될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무리수인 근을 갖는데 1, 그래서 뭐 x 빼기 루트 3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럼 이 경우에는요, 니네 전개 보면 알겠지만 PQ가 유리수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수란 조건이 없으면 그때 그냥 근을 대입하는 형태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다, 이 생각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네, 정확한 증명은 내가 하기 귀찮아서 책에다가 다 정리해놨어. 그래서 걔를 꼭 꼼꼼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가볍게 한번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우리 요거 하나 또 예로 좀 들어보자. 그러면 여기서 네, 이것도 하나 살짝 풀어줄게. 2일 때 유리수 P와 Q를 구하세요 이랬다고 치면 라고 하면, 자, 이때 우리는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된단다. 자, 유리수 PQ라고 했으니까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2고 다른 한근이 1 빼기 루트 2면 여기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 몇이죠? 2죠? 그럼 두 근의 합이 2라는 얘기는 네, P가 몇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라는 얘기 될 거고요. 자, 두 근의 곱이요. 두 근의 곱이 네, 몇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Q가 네,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찾는 게 일단 네, 첫 번째 방법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요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거든. 자, 얘를요, 우리 완전제곱식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를 거꾸로 한다고 생각해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x는 뭐예요? 1 풀마 루트 2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완전제곱식 이용한 풀이의 맨 마지막 단계였었어. 답이 나온다, 해가 나온 단계. 얘를 거꾸로 얘를 이용해서 1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단다. 1을 넘기면 x 빼기 1은 풀마 루트 2가 될 거고요. 양변을 제곱하시면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이거 제곱하면 무조건 2죠. 그럼 이 반대로 넘기면 x제곱 빼기 2x 빼기 1은 0이니 네, p는 마이너스 2고 q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찾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참고로 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좀 정확히 알아야 돼. 잘 봐.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준 다음에 니네한테 이렇게 준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크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도 0보다 크대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의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야. 그럼 이걸 통해서 주의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이거야. 자, 그럼 이때 요 놈일 때 우리는 알파와 베타는 모두 0보다 큰 실수다 라고 말을 하면 맞을까 틀릴까? 자, 이건 일단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둘이 더해서 양수고 둘이 곱해서 양수인 거는요,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내가 ABC를 실수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게 틀린 게 되는 거는 요 발레를 생각해 보면 돼. 자, 실수부가 양수인 혈내 복소수인 관계인 두 복소수가 있으면 그때 걔는 두근의 합곱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예를 들어서 한근이 1 더하기 i야, 한근이 1 빼기 i면 두근의 합이 몇이고 2고 곱도 몇이 되니 2가 되니까 자, 요 상황을 만족해. 그래서 네가 반드시 알파랑 베타가 양의 실수라고 자신할 수 없다는 점은 정확히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가 니네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정리해놓고 자, 충분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해놓고 충분히 읽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단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122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자, 루트 2 빼기 2는 0에 한근이 1 빼기 루트 1에 한근이 1 빼기 루트 1일 때 자, k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자, 그럼 여기서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셈. 한근이 1 빼기 루트 2니까요 다른 한근이 1 더하기 루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가면 절대 안 된단다. 왜? 니일 때 니가 근이 되려면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가 있죠. 혹은 여기가 유리수였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그냥 상수 K라고 했잖아. 그럼 K가 니네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알겠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니네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개수가 모두 유리수가 아니므로 네가 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 없을 거고, 그럼 여기서 그냥 그저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구인 것 뿐이야? 1 빼기 루트 2인 것 뿐이야. 그러므로 니네는 뭘 해야 돼? x에다가 1 빼기 루트 2를 대입을 해야 돼. 자, 요거 진짜 별거 아닌데 니네 시험 나오면 엄청 많이 틀릴 거거든? 낚일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개수 조건을 잘 봐야 되고, 그럼 니를 대입해서 푼다고 생각을 해보면 1 빼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k 곱하기 1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빼기 2는 0이 되겠죠? 자, 요거 가볍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k 곱하기 1 빼기 루트 2. 자, 요거 전개합시다. 3 빼기 2 루트 2죠? 전개하면 3 빼기 2 루트 2고 얘랑 계산해주면 네, 1, 그 다음에 빼기 루트 2는 자, 0 이렇게 걸리겠죠. 다시 요거 전개하면 3 빼기 2 루트 2. 걔랑 얘랑 계산을 하면 1 빼기 루트 2가 남지. 그럼 양변을 1 빼기 루트 2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k 더하기 1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자, 요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이런 것도 괜찮아. 네 한근이 1 빼기 루트 2니까 x 빼기 자, 요게 일단 하나의 인수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를 알아 몰라? 나머지 하나를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쓰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이랑요, 요거 한 번 더 쓸게. 그러면 x 빼기 1 더하기 루트 2랑요 x 빼기 알파가 0인데 이렇게 된 식인데 지금 자, 얘랑 여기 있는 요 식이랑 누구랑 같은 거야?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루트 2 빼기 2랑 같은 거야. 그러면 얘랑 같으려면
니랑 니를 곱한 게 니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가요. 네, 얘가 루트 2 빼기 2가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없애고 알파 루트 2 빼기 1은 자, 여기 마이너스 생기면 2 빼기 루트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 주시고, 그럼 알파는요, 자, 어떻게 돼요? 루트 2 빼기 1분의 2 빼기 루트 2죠. 다시 요거 정리하면 루트 2 나와요, 안 나와요? 루트 2 나오죠. 여기 있는 거를 루트 2로 묶으면 루트 2 빼기 1 되고, 여기 루트 2 빼기 1 될 거잖아. 그래서 알파가 루트 2가 나와요. 그럼 요 식을 다시 썼을 때 얘가 x 빼기 1 더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x 빼기 루트 2는 0이 되지. 그럼 여기서 내가 1차항 계수 k라는 거는 니랑 니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 풀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하나 더 가보죠. 자, 123입니다. 자, 얘도 한번 또 해보죠. x제곱, 자, 더하기 abx 더하기 a 빼기 b는 자, 0에 한근이 2 더하기 3i일 때, 자, 뭐라고 그랬냐면 실수 ab라고 그랬어. 자, 다시 여기서 이 조건을 다시 잘 봐야 돼. 이번엔 a랑 b가 실수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의 개수를 좀 체크해 볼까? x제곱 개수 1이니까 실수죠. x의 개수 ab인데 실수 곱하기 실수니까 실수고, 상수항은 a 빼기 b, 실수 빼기 실수라서 실수가 돼. 그럼 이 조건으로 인해서 이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임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네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다른 한근이 2 빼기 3i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자, 제일 흔하게 나오는 풀이는 당연히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둘을 더하잖아. 둘을 더하면 4고 걔가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자, 니랑 니랑 곱할게. 그럼 13이 되죠? 네, 걔는 a 빼기 b입니다. 근데 뭐 구하는 거였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는 거였으니, 그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요, 뭐겠어요?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2ab가 되겠죠? 그럼 13의 제곱에서, 그치? ab가 마이너스 4잖아? 빼기 8하니까, 네, 무난하게 161이 나오는 요 풀이가 가능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자, 이것도 돼요. 야, 이 방정식이 니를 두 근으로 가지니까 x는 뭐야? 2 풀마 3i에서 저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2를 넘겨 x 빼기 2는 풀마 3i, 양변 제곱하시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9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니는 0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AB는 네, 1차항 개수니까 마이너스 4 똑같죠? A 빼기 B는 13이 돼서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단다. 네, 일단은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거 잘 보고 정리 잘해서 네,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도록 합시다.